안녕하세요. 세부동 마을 오케스트라 여러분, 저는 플루티스트이자 세부동 마을 오케스트라에서 플룻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서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지 못해서 저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플루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그 플루트는 테오발트 뱀에 의해서 1847년에 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개량이 되어 있는 이 플루트를 우리는 그냥 플루트라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 플루트가 목관악기에 계속 되어 있는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지금처럼 금속이 아닌 나무로 만들었었어요. 목재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목관악기로 아직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는 부는 방식 때문인데요. 금관악기처럼 이렇게 버징이라고 그러는데 입술을 떨려서 관을 떨려서 소리내는 방식이 아닌 직접 바람을 불어넣어서 관이 공기가 진동을 하여 소리가 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도 금관이 아닌 목관악기에 분류되고 있기도 합니다. 초창기에 고대 사회에서 플루트는 정말 널리 사용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놀라실 정도로 예를 들어서 36,000년 전에 맘모스의 엄니로 만든 그런 세계홀로 이루어진 피리가 2004년도에 발견되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1994년도에도 백조의 뼈로 만든 피리가 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36,000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가장 최초의 플루트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플루트가 널리 퍼졌음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발명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굳이 우리가 플루트의 시초가 뭐냐 이렇게 따져보려고 하면 사실 발명이라기보다는 저는 발견했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원초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쉽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군데에서 플루트가 시작되었죠. 사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12세기 초에 사실 플루트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는 두 가지의 플루트가 조금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레젤렛이라는 지금 민속악기이죠. 민속악기라고 봐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때는 그런 악기와 트랜스버스 플루트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진출했던 피리는 작은 북과 함께 연주하는 아주 간단한 플루트였는데요. 그런 피리가 이제 당시 연주자들에 의해서 오버블로우 돼서 한 음계를 만들어냈고 그 음계를 만들어 가면서 당시의 작곡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플루트에 대해서. 네, 플레젤렛은 이렇게 마우스피스가 있어서 이렇게 세로로 부는 플루트를 말합니다. 트랜스버스 플루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가로로 부는 그런 플루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동안은 이렇게 한 가지 음을 내는 속이 빈 관을 다루다가 그때 사람들이 이 성과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것은 바로 관이 짧을수록 높은 음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이 길수록 낮은 음이 난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 피리를 하나하나 묶어서 팬파이프가 즉 시링크스가 생겨나는 건데요. 이제 어떻게 생긴지는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긴 관부터 해서 짧은 관이 가서 이렇게 지금 펜플류처럼 이렇게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악기가 굉장히 단점이 있었어요. 되게 자유로운 연주를 구사하기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한 피리로, 한 관으로 구멍을 내요. 손가락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면 관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음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또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루트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대가 지나서 이제 18세기로 가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음악의 아버지인 바하, 그 다음에 음악의 어머니인 핸델,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작곡가 텔레만 등 유명한 작곡가들이 나왔던 그 시기인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플룻은 사실 그렇게 인기를 얻진 않았어요. 곡은 많이 쓰여져 있는데 사실 그때는 플룻을 트라베소라고 불렀습니다. 트래버스 플루트, 가로 플룻, 뭐 그렇게 명칭을 하였으니까요. 보통 우리가 플룻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리코더를 뜻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하가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많이 남겼는데 2번, 4번, 5번 다 이제 플룻이 나오는 곡이죠. 근데 이제 5번은 지금 우리가 아는 플루트, 그때 거기 악보 이렇게 써 있어. 트래버스 플루트라고. 그게 아닌 2번, 4번은 사실 리코더를 위해서 쓴 곡입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개량된 지금 우리가 부는 이 가로 플룻이 연주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리코더 곡이라는 것이죠. 텔레만 곡도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이 전공자들이 많이 연주하고 뭐 시험곡에도 많이 나오는 이 텔레만 곡들도 사실은 리코더 곡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리코더 주자들이 플룻을 많이 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트라베소라고 칭할게요. 트라베르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나무에 구멍이 뚫려 있고 새끼손가락에 키가 하나 달려 있는 그때 당시에 그런 플룻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이때부터 플루트의 역사로 보고 있는데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플룻이 19세기 들어서 이제 두 번의 진화를 걷게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바로크 시대의 플룻은 사실 많이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음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일단 소리내기도 힘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구멍이랑은 좀 다른 구멍이었으니까요. 치구가. 그 다음에 운지법도 달랐습니다. 트라베소가. 지금도 현재 플루티스트들이 트라베소를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직접 연주를 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연주자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운지법도 어렵고 되게 음량도 작고 자유로운 연주도 좀 불가능했어서 좀 많은 사랑을 못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리코더는 지금 당시에 그때 당시에 트라베소보단 훨씬 더 자유로운 연주가 가능했기에 더 많은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리코더 연주자들이 그래서 트라베소를 연주를 또 하고 이런 상황이죠. 지금 되게 웃긴 게 사실은 제가 학창 시절에는 리코더 학과가 없었어요. 음대에도 없어서 저희 선생님 뻘 되시는 분들이 리코더를 플루트 연주자들이 리코더를 이렇게 배우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거꾸로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클라리넷을 예로 들면 클라리넷이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클라리넷은 프렌치식 클라리넷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독일 뭐 베를린 필하모닉이나 독일에서 활동하는 분은 키 운지법이 다른 마우스피스도 다르고 좀 독일식 클라를 사용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같은 명칭이었고 플루트 이제 세로 플룻이냐 가로 플룻이냐
그런 차이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플룻이 여러분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아주 엄청난 개량이 한번 되는 19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테오발트 뱀이라는 금속을 다루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연주자였어요. 사실 플루트 연주자, 플루트 연주자이자 이제 아버지한테 배워서 이제 금속도 배웠겠죠. 그리고 이제 작곡도, 지금은 현재는 플루트 곡도 굉장히 많이 남긴 아주 유명한 작곡자이십니다. 그분이 1847년에 뱀식,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뱀식 플루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뱀식 플루트입니다. 이 뱀식 플루트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치구의 모양, 그리고 각도, 크기, 이 모든 것들을 표준화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목재로 만들었던 플루트를 금속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구멍이 원래는 이렇게 플루트 나무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키를 달아서 키를 닫을 수 있는 또 톤홀도 만들고 키를 닫을 수 있는 키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손가락이 안 닿는 부분까지 열고 닫았다 할 수 있게 키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반음계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더 그 결과 굉장한 플루트 음질, 그 다음에 음의 전달력, 그 다음에 정확한 음정, 아주 큰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이 뱀 시스템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후에 클라리넷 연주자가 이 시스템을 클라리넷에 가져와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프렌치 클라리넷, 그 모든 클라도 뱀식 클라입니다. 색소폰도 마찬가지고요. 이 엄청난 발전을 해서 플루트가 한층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번 더 진화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발전이었죠. 자, 이거는 20세기 들어와서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쿠퍼. 악기 브랜드 이름이죠. 브란덴 쿠퍼라는 그 쿠퍼가 맞습니다. 자, 알버트 쿠퍼라는 연주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악기에 되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헤인즈. 제가 지금 쓰는 브랜드도 헤인즈인데 이 헤인즈 악기를 쓰면서 자꾸 손을 만지고 하다 보면서 이제 악기를 개발하게 돼요. 그게 바로 쿠퍼 스케일입니다. 쿠퍼 스케일은 소리 구멍, 크기, 위치를 모두 바꾸었어요. 그 다음에 이 키 시스템도 더 크게 만들고 더 각도도 바꾸게 만들어서 만든 게 쿠퍼 스케일입니다. 많이 플룻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쿠퍼 스케일 이렇게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많이 쿠퍼 스케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지금 사용하는 플루트는 거의 쿠퍼 스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라마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미제 악기 시스템이 되게 도입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버트 쿠퍼가 개발한 거가 또 있는데요. 이 키를 지탱하는 여기에 사실은 악기마다 이렇게 핀이 원래 달려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달려 있는, 여기는 다 악기마다 있고요. 원래 이 핀으로 고정을 해서 이 키를 눌렀을 때 이 키가 지금 닫히죠. 원래 이렇게 핀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핀을 없애는 핀레스, 이게 바로 브로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핀으로 고정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핀이 계속 낡고 깎이고 하면서 수리를 자주 받게 되는 것들을 보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키를 눌렀을 때 반응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 핀레스, 원래는 브로거 시스템이라고
쿠퍼에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브란넨 쿠퍼, 알버트 쿠퍼가 이제 브란넨과 이제 합작해서 만든 게 이제 원래 알버트 쿠퍼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브란넨 쿠퍼를 말년에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개발한 게 이제 브루거 시스템입니다. 2010년도에 그 브루거 시스템이 풀려서 이제 이 악기는 미야자와라는 악기인데 이렇게 브루거 시스템을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브루거 시스템이라고 써 있네요. 자, 이렇게 큰 발전을 해서 플룻은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 그리고 더 정확한 음정, 그다음에 더 정확한 전달력 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플루트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